제9장 자석 가족. 수업 시간이었고 임명 선생님은 강당에서 강연하셨다. 한 달 후에 연례 대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 달 동안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스스로의 수련을 한 단계 올릴 것을 희망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강한 2명을 선발하여 저희 반을 대표해 대회에 참가할 것입니다. 화성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순위를 얻으면 어떤 보상이 있나요? 임명 선생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학년별로 상위 3명은 대학이 좋은 장비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장비가 좋아집니다. 동시에 여러분 중 누군가가 우승하면 학급에서도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승자만 반 클래스 보상이 주어집니다. 무엇에 대한 보상인지 지금은 비밀로 해두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임명 선생님의 말은 모든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했고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경쟁했습니다. 나는 화성의 눈에서 불을 볼 수 있었지만 그는 이미 선정되어 있음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비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봉화는 일어섰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심하세요. 그때 제게 출전을 시키기만 하면 저는 반 학년 우승을 반드시 가져올 것입니다. 그 탱탱한 모습을 보고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비만 소녀는 진정으로 강하군요. 수업 후 풍문이 내게 왔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움, 너 이번에 징계에서 돌아온 것 같은데 변화가 많이 느껴져. 나는 놀란 채 그를 바라봤고 그가 내 능력 향상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 어떤 변화? 나는 뭔가 느끼지 않아. 풍모는 말했습니다. 네, 분명히 있어. 나는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넌 이전처럼 차가운 게 아니라 진정한 기운을 풍기고 있어. 지금은 나는 내 상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살짝 웃어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너는 너무 민감한 것 같아. 나는 스스로 어떤 변화도 느끼지 않아. 풍모는 내 웃음 얼굴을 보고 멍하니 말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예전에 넌 웃었었나?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얼굴을 만졌습니다. 맞아, 나는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연례대전에서 당신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반 학생은 각각 2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으며 결승전에서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풍모는 말했습니다. 내움, 당신은 결승까지 가는 자신감이 있나요? 우리 마법 전사반은 매번 꼴찌입니다. 무기 기술과 마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 진보 속도가 빠릅니다. 나는 글을 흘렸다. 자신감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대회장에 가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번 3개월의 징계로 인해 내 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자신감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한 명의 경쟁자만 있습니다. 그는 5학년인 리바입니다. 아마도 나는 그의 경쟁자가 아니지만 내가 그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풍모는 말했습니다. 이놈, 이제 다시 못될 녀석처럼 보이는구나. 갈까? 함께 식사하러. 나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약속이 있습니다. 풍모는 갑자기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아, 맞다. 당신은 학교에서 처음으로 여자를 공개적으로 쫓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나에게도 최고의 여자를 소개해 주세요. 하하, 나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풍운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모두가 풍운이라는 큰 입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그에게 어떤 것도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식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첩책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밑에 서 있었고 나무 사이에 위치한 순수한 백합과 같았습니다. 나는 빠르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한동안 학생이 저를 붙잡고 얘기하라고 해서 당신을 오래 기다렸네요. 척책은 나를 부드러운 미소로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요. 나는 손을 내밀어 척책을 잡으려 했지만 척책은 얼굴이 빨개지며 피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또한 학교에서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를 보며 무기력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 선택을 존중하겠어. 척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갑시다. 아직도 식당은 여전히 시끌벅적하다. 나는 이제 학교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첫 번째 대결을 받아들이다 보니 유명해지지 않을 수 없어 게다가 자색 또한 관련이 있으니까 식당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다.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음식을 걷어 먹으러 가서 자색을 위해 최상의 음식을 사고 내 자신을 위해 중간 정도로 두 번째 식사를 주문했다. 자색이 작게 먹는 것을 보고 내가 이마를 찡그렸다. 너무 적게 먹는다. 조금 더 먹어야 몸이 좋아질 텐데. 나한테 봐봐. 이 정도면 일주일 먹을 거라고 말하며 내 앞에 산처럼 쌓인 음식을 가리켰다. 자색은 입가에 손을 가져다 놓고 웃으며 말했다. 나 같이 많이 먹으면 너무 뚱뚱해질 거야. 너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거야. 너무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면서. 내 얼굴이 변하자 나는 말했다. 너 나를 내 이상으로 생각했니? 자색이 내 기분을 풀어준 것 같아 얼굴색이 조금 나아졌다. 그리고 물었다. 그런데 내게 계속 따라다니는 심술 부리는 여자 어디 갔어? 자색은 주위를 둘러봤다. 소리 내지 않고 말했다. 소리 작게 해. 그녀는 집에서 식사 중이야.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녀가 알게 된다면 또 난리 날 거야. 어제 내가 어떻게 그녀를 위로해줬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넌 어째서 아이처럼 나를 달래야 하지? 히히. 내가 웃으며 말했다. 너 원래 나보다 크니까 나 달래봤자 뭐해. 그런데 그 골치 아픈 여자가 어디 갔어? 이곳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자색이 귀여운 코를 찡그렸다. 집 음식은 이곳보다 나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아 해. 이곳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니까 당연히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널 구경한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낼 테니까. 자색은 내 손을 잡고 빨리 말했다. 뭐 하는 거야? 내 무리한 성질이 나오는군.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내 언니는 점심에 같이 집에 가자고 했어. 단지 내가 나랑 약속을 한 개뿐이야. 내가 의아하게 물었다. 언니? 어떤 언니야? 자색은 나를 몬스터처럼 바라보고 잠깐 후에 말했다. 내 언니 이름을 몰라? 정말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내 언니 유명한가? 학교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색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언니는 물론 유명해. 제일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일 아름다운 여자는 언니야. 내가 고요해졌다. 학교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 이 공작은 정말 신기한데 두 딸이 모두 아름다워. 내가 물었다. 내 집에 몇 명의 자녀가 있어? 다른 누군가가 몇 번째 아름다운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자색은 나를 때려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없어. 나와 언니 둘뿐이야. 언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학교 규칙을 무시하고 언니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특히 리바 같은 녀석은 가장 열심히 쫓아다닐 거야.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어제 그가 너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이유가 내 언니와 관련이 있었군. 그런데 내 언니 이름이 뭐야? 자색이 말했다. 언니 이름은 자경, 새 학년 학생이고 밝은 마법을 연마하는데 부원장의 자랑스러운 제자야. 나는 한동안 멍해 있었다. 밝은 마법? 그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까? 아마도 내가 어둠의 마법을 연마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그렇게 서로 상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았다. 오늘 식당에서 큰 문제 없이 자색과 달콤한 식사를 마쳤다. 오후에는 수업이 없어서 기숙사로 돌아가서 황당한 신마법결을 연마하기로 했다. 제1층을 통과한 이후로 연마 속도가 꽤 빨라졌다. 제2층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대회 전에 완성할 자신이 있었다. 가장 기쁜 일은 천사 타락 변신의 진행 상황이었다.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 연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이대로 가면 곧 천사 타락 변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리바 같은 녀석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아쉽게도 쉽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블랙 드래곤과 함께 학교를 뛰쳐나가려고 했을 때 자색을 만났다. 나는 기쁘게 말했다. 아침 일찍 나를 찾아왔네. 가자. 블랙 드래곤과 같이 산책하자. 자색은 다가와 블랙 드래곤의 큰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얼굴에 감추지 못하는 무거운 표정을 가졌다. 이상하게 느껴졌고 급히 물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자색은 갑자기 내 품에 덮쳐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 부드러운 몸을 감싸 안고 물었다. 빨리 말해. 어떤 일이 일어났어? 누군가 너를 괴롭혔니? 내가 그 녀석을 파쇄하러 갈게 말하면서 내 온몸에서 찬기가 느껴졌다. 자색은 내 옷을 꽉 잡아당기고 머리를 흔들었다.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 나는 놀란 듯이 말했다. 그럼 왜 그래? 자색은 나를 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일이 내 아빠한테 알려졌어. 나는 안심했다. 큰 일인 줄 알았는데 말하자면 이거야. 고요하게 웃었다. 어쩌면 대체로 어떤 일이야. 미숙한 아가씨. 거의 나를 겁나게 했잖아. 자색은 큰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나는 무관심하게 말했다. 이게 뭐, 어쩌면 너희 부모님이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내 아빠는 어떻게 알았어? 자색은 암울한 표정으로 머리를 저었다. 아마도 학교에 내부 통지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큰 소리로 싸웠거든. 알지 못하는 거지만 아마도 어떤 곳에 내부 통지 넣어둔 눈이 있는 것 같아. 또한 내가 여기서 일으킨 소동은 상당히 크니까. 내 아빠는 꽤 고집스럽다. 그래서 어젯밤에 집에 돌아갔을 때 그는 얼굴이 어두워서 나에게 오늘 밤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어. 자색의 말을 듣고 나는 웃었다.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내 상황을 고려하면 내 아빠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빨리 부모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자색이 말했다. 그래도 안심하지 마. 내 아빠는 명성이 있는 화전일 뿐이야. 나는 차가운 소리로 말했다. 넌 내가 좋은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자색은 거의 기절할 뻔하다가 처음으로 화를 냈다. 마치 작은 사자처럼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태도로 가서 가족을 만나려는 거야? 이건 정말 대결을 준비하러 가는 거나 다름없어. 거기는 내 아빠야. 너랑 싸울 거야? 너 이런 태도로 가면 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자색의 얼굴은 붉게 달라져 정말 귀엽다. 나는 그녀를 강하게 안아 키스했고 자색은 불만스럽게 저항했지만 내 강렬한 열정에 물들었다. 잠시 후 나는 얼굴이 벌건 자색을 놓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내 아빠와 갈등하지 않을 걸. 그럼 괜찮지 않아? 화내지 마. 자색은 내 가슴에 기대어 말했다.
그럼 내가 꼭 지켜야 해. 우리 미래에 영향을 미칠 텐데. 나는 고갱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미션을 완수할게.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저녁에 맞붙을 상대인 공작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황실의 권력자로 왕자와 견줄 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드래곤 제국의 권위자였다. 옆에서 화성이가 나를 찔렀다. 내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이샨, 집중해. 쿠장 선생님이 몇 번이나 널 봤다고 했어.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쿠장 선생님을 쳐다보았고 그녀는 나를 나무라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나는 곧 죄송한 미소를 지었다. 금방이라도 점심시간이 돼서 아침에 자세기가 내게 말했던 대로 점심에 함께 식사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어떤 일을 준비하러 가는 것 같았는데 아마도 연합작전에 참여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는 기숙사로 돌아가 자신의 치열한 열의로 폭신하신 여전히 나의 최고의 옷을 입고 미숙한 신마법결을 연마하기로 결심했다. 내게 있어서 연마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풍경이 내게 돌아왔다. 바로 그때 바람이 소리쳤다. 네이샨, 빨리. 자색이 널 기다리고 있어. 나는 폭신하신을 한 바퀴 돌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실력을 회수했다. 그런 다음 눈을 떴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 밖으로 나가자 자색이가 높이 긴장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색이 말했다. 빨리 가야 해. 내 아빠는 늦는 걸 싫어해. 나를 잡아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길을 걷다가 자색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아빠를 만나면 태도를 조심해야 해요. 나는 웃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자제할 거야. 자색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아빠는 내 무술을 시험할지도 몰라요. 나는 놀라게 물었다. 내 아빠 무슨 레벨이지? 자색이 나를 한 번 봤다. 아마 중급 밝은 기사가 됐을 거예요. 그동안 그의 솜씨를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경악했다. 그럼 내 아빠는 일반적인 드래곤 기사 수준인 거야. 자색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지. 내 아빠가 공작이라고 무슨 대가가 없겠어요? 그는 사무관리 스님이지만 현재 위치에 이르렀으니 자기 방어 능력도 갖추어야겠죠. 새 대장보다는 못하지만 황실에서 유명한 능력자예요. 나는 이 말을 찡그렸다. 그럼 어떻게 그와 경쟁해야 하죠? 나는 그저 검사의 힘밖에 없어요. 나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빛나는 기사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자뱅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두려워할 때가 있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저 실험할 뿐 진짜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도착했으니 빨리 들어가 볼까요? 나는 눈을 들어보니 이미 공작관에 도착한 것이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뱅을 따라 들어갔다. 정말 공작이 살고 있는 곳만한 크기의 뜰이 없었다. 뜰벽은 두 자식이 넘어가는 높이였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순찰하는 경비병들이 많았다. 정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정원을 꾸미는 사람이 흔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뱅은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우리 집들 예쁘지 않아요? 내 언니가 직접 꾸민 거예요. 자뱅의 말을 듣자 그녀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학원의 최고 미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겼다. 결국 지혜와 아름다움을 모두 겸비한 여자는 드물다. 자뱅은 하인 한 명을 붙잡고 물었다. 아버지 어디에 계세요? 하인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공장님은 손님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돌아오신 후에 곧이어 찾아가십시오. 자뱅은 대답했다. 알겠어요. 너는 가서 바빠도 돼. 레이, 아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손에서 차가운 땀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분명히 매우 긴장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반드시 그를 날 인정하게 만들 거예요. 거실로 들어가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넓은 홀이었다. 대략 300평방미터 정도로 추정되었고 홀의 제일 앞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보아하니 40대 정도의 나이이며 용모가 훌륭했다. 젊었을 때 확실히 아주 잘생겼을 것이다. 그의 뒷벽에는 거대한 9마리 용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일 것이다. 중년의 남자 왼쪽 하단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나이를 판별하기 어려웠다. 만약 그녀가 자뱅의 언니라고 말해준다면 나는 심지어 그것을 믿을 것이었다. 그녀의 머리 장식에서 여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아니면 그녀가 자뱅의 어머니일 수도 있겠다. 그런다면 자뱅과 그녀의 언니가 학원 8대 미녀 중 두 번째에 자리한 것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른쪽 하단을 보았을 때 어이가 없어졌다. 아름다웠다. 연한 남색 원피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제 모양도 나와 자뱅 사이에 어떤 닮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뱅보다 더 아름다웠다. 키는 자뱅보다 조금 더 컸을 것이고 그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신성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빛의 마법을 연구한 결과였을 것이다. 아마 그 여성은 자뱅이겠지. 나는 순식간에 이런 것들을 보았고 자뱅은 이미 앞으로 달려가서 중년의 남자에게 말했다. 아빠, 저 돌아왔어요. 이분은 레이시예요. 나는 급히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드렸다. 공장님 안녕하십니까? 레이시입니다. 공작은 머리를 가볍게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기쁨이나 화남,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를 들어보세요. 나는 똑바로 서서 공작을 바라보았다. 공작의 눈에서 두 줄의 날카로운 빛이 반짝이며 위아래로 신중하게 나를 살펴보았다. 자뱅은 조용히 그녀의 어머니에게 눈짓을 했고 공작 부인은 말했다. 공장님, 이 아이 몸매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큰 아이는 드물어요. 아마도 공작 부인은 가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공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게 말했다. 레이시, 당신이 천도 학원에서 제 딸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공작은 이마를 찡그렸다. 그럼 당신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도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머리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공작태는 분노한 듯 일어나 말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 딸을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공작을 한번 바라보고 답했다. 미안합니다만 그건 제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솟아오르면서 나를 떠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 할지라도 안 돼요. 나의 변화는 순식간에 모두의 주의를 끌어냈고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자색이 나의 옷을 끌어당기며 지속적으로 나를 뒤로 밀고 있었어요. 공작은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며 말했다. 넌 누구라고 생각해? 내 딸과 어울릴 자격이 있냐? 나는 가볍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격 여부는 자색이 자신을 평가하게 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공장님께서는 공작이시니까 저를 신분 때문에 경시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권력 있는 여성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포기하실 건가요? 신분은 사람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제 위치가 공장님보다 낫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의 어조는 겸손하지만 주제를 놓치지 않았고 장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무도 제가 공작과 대립하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색은 소리쳤다. 레이유, 약속했잖아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자세가, 너는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죠? 내가 굽혀진다면 오직 그를 경멸시킬 뿐이에요. 지금 내 행동은 위험할지 모르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요. 공작은 손을 내밀어 자색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내가 그의 마음을 맞춘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공작은 머리를 들고 말했습니다. 좋아, 말 잘했어요. 너무 눈에 띄게 충성을 보여주고 나는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겠어. 자, 겨뤄봅시다. 그는 먼저 로브의 소매를 휘젓고 자색을 나와 멀리 보냈으며 가볍게 손을 내밀어 나를 때려올려 저지르려 했습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1야드 반경 내에 감싸올려 나를 강제로 싸움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가 나를 시험하려고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공격을 시작하면 나의 기회도 올 것이었습니다. 나는 집중하고 에너지를 모으며 야생신의 힘을 오른쪽 주먹으로 이끌었으며 왼쪽 다리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고 몸을 내리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히야, 나는 공작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러 나갔습니다. 내 오른쪽 주먹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는 연한 황색의 에너지 기둥을 형성하고 공작의 오른손에 부딪혔다. 주먹과 손이 부딪히자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공작의 에너지는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내재되어 있었으며 내 에너지가 그의 손바닥에 닿았을 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주먹과 손이 부딪히면서 공작의 에너지는 내게로 돌아오고 있었고 이 에너지는 내 주먹에서 시작하여 내 몸 전체를 향해 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는 첫 번째보다 강력했고 7번째까지 이어지며 우리 주변에 격렬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자색은 매우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가볍게 소리를 내며 빛 계열의 방어막을 만들어 저와 공작을 둘러싸서 흩어진 에너지는 방어막에 부딪혀도 조금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뒤로 걸어가며 7번의 큰 보리스 스텝을 따라 나가서 마침내 자색이 만든 방어벽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공작은 눈에 놀라움의 빛을 보이며 크게 웃었고 빠르게 움직여 다시 한번 내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확실히 빛의 기사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1급 공격 마법을 다양하게 발사하면서 공작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동시에 야생신을 다시 모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폭풍 후. 이번에는 공작을 향해 향하느라 오히려 지금의 위험한 상황에서 물건을 파손할 틈도 없이 지면을 내리쳤습니다. 마침내 나는 야생신 중 첫 번째 기술인 폭풍우를 사용한 것이었고 나에게 사용 가능한 유일한 기술이었습니다. 공작은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여 나의 마법 공격을 쉽게 방어했지만 나는 그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손목에서 발생한 강력한 에너지 흐름을 느꼈습니다. 이 에너지가 그의 손바닥에서 외부로 방출되어 내 주먹과 부딪힙니다. 나는 에너지를 그의 손을 향해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닌 그의 손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주먹을 향해 정면 공격을 하는 대신 먼저 그의 손을 향해 강력한 공격을 하여 현재의 위험 상황을 해결하고 그의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공작은 땅이 터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바로 앞으로 공격을 바꾸어 다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강력한 반동으로 내 몸 전체가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물리적 방어력이 없었다면 혈액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이번 충격으로 인해 공작도 반격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격렬한 기류와 파편이 자색이 놓은 방어막을 뚫고 나가 전체 거실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경계하며 그의 다시 공격할 것을 대비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천마의 기술을 사용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두꺼운 에너지로 덮여 있었으며 주변의 먼지와 분진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자색도 빨리 방어 마법을 사용하여 스스로와 자신을 감싸고 자색이도 에너지로 이루어진 연한 보라색의 방어막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자색은 빠르게 반응하여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마법을 시전했고 나를 향해 눈에 이상한 광채가 빛났습니다.
공작 부인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연한 보라색의 에너지원으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공작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내가 내린 2번의 손바닥 공격을 받았고 젊은 세대 중에서도 훌륭한 자격증을 얻었어. 넌 리바보다 나이가 어리겠지? 나는 당신의 잠재력이 리바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 내가 당황스럽게 말했습니다. 리바 놈이 또 나오네. 어째서 나와 그 녀석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자 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딸을 신뢰해 주실 수 있나요? 공작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내가 제 딸을 당신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한 적 있나요? 당신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군요. 내가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시험한 거 아니었습니까? 공작은 답했습니다. 그저 당신의 능력을 테스트한 것뿐이었어요. 만약 당신이 제 딸과 교제하고 싶다면 방금 전에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지금은 당신이 간신히 통과한 것뿐이지만 제 딸은 아직 어린데다가 천둥이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제 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안심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승인을 얻어 기뻐요. 앞으로는 제 딸과 과하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습니다. 공작은 만족스럽게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을 일시적으로 승인한 것뿐이에요. 너무 이르게 기뻐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발전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만약 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제 딸과의 교제를 끊을 수 있어요. 나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어떤 요구를 충족해야 하나요? 공작은 비위를 비비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을 내 아들로 삼기 원한다면 그렇게 쉽게는 안 돼요. 당신의 재능은 괜찮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미숙해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게다가 당신이 제 딸을 일반 시민에게 시집 보내길 원하지 않겠죠? 자, 이제 돌아가 주지 않겠어요. 하인들아, 손님을 보내주세요. 하인에게 공작의 전역에 대한 확증을 받고 나면 나는 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 녀석은 정말 교활하게 나를 속였네요. 어떤 공작이 그런가? 그냥 나를 인정한 척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래도 더 나아진 것은 그가 이제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작은 만족스럽게 머리를 끄덕였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을 일시적으로 승인한 것뿐이야. 너무 이르게 기뻐하지 마. 앞으로는 당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겠어.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신과 제 딸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야.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요? 공작은 공자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내 딸과 결혼하려면 쉽지 않을 거야. 내 재능은 꽤 괜찮고 기초도 탄탄하지만 아직 실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내 노력에 달려 있어. 그리고 너, 내 딸을 민간인에게 시집 보내고 싶진 않겠지? 그럼 이만 대접하겠어. 이봐, 나가는 길에 안내해줘. 고용한 하인에게 공작의 저택을 나왔다. 공작의 말을 생각하며 나는 깨달았다. 그놈에게 속았어. 이 놈의 공작, 정말로 교묘한 놈이야. 나를 일단 승인했다고 하지만 그냥 승인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잖아? 실력을 더 키우라고 하면서 동시에 관직을 맡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나한테 용기 기수가 되라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 속으로 답답해하며 기숙사로 돌아왔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나는 평소와 같이 천마결을 연습했다. 차가운 아픔이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다음날 낮에 식당에서 자주 뵌 자주와 마주쳤다. 나는 그녀에게 불평을 토했다. 당신 아버지 정말 교활하네요. 어제
내가 이미 시험을 봤는데도 그렇게 많은 조건을 붙이는 건 왜죠? 자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관직을 얻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오늘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놈, 당신을 상대로 한 계획이 뭐든 당신은 무력하게 남을 뿐이에요. 하지만 화내지 마요. 어제 당신이 떠나고 나서 아버지가 아직 당신을 좋아한다고 언급했어요. 나는 차가운 풍경을 내보이며 말했다. 그런가 봐요. 아버지가 저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우리의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과 함께 도망가겠어요. 자주의 얼굴이 붉게 질렸다. 짜증나요.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럼 당신은 제게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